너 같은 마음이 이런 자리가 어울리니? 그래도 장모님이 재벌이라 편하겠다. 장모님 재산만 아니었으면 이런 사위랑 어떻게 사냐?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대학 동창회. 그곳에서는 충격적인 모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미정의 사위 정우가 바로 그 표적이었어요. 프리랜서 건축사인 정우는 동창들로부터 거짓 취급을 받으며 공개적인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된 중고차를 몬다며 손가락질 당하고 불안정한 수입이라며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심지어 단체 사진에서는 일부러 구석으로 밀려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바로 한성그룹 한미정 회장, 정우의 장모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당했던 똑같은 모욕이 사위에게 재현되는 모습을 본 미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준비가 시작됩니다. 과연 오만한 동창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자리한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이른이 넘은 한미정 회장이 아침 일찍부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5조 자산을 일군 여인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6시 반에는 어김없이 사무실에 나와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외동딸 한서진이 휴대폰을 보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다가 결혼 후 퇴사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중소건설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에 밀려 지금은 프리랜서로 설계 용역을 전전하고 있었죠. 서진의 휴대폰에는 대학 동창들로부터 연이어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대규모 동창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라는 단체 메시지 말이죠. 메시지 속에는 동창들의 근황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 남편, 성형외과 개업한 의사 남편,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남편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 최신형 외제차 키 인증샷까지 덧붙여져 있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괜히 정우의 낡은 패딩 점퍼가 눈에 밟혔어요. 몇 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우는 아침 일찍 나가서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프로젝트 하나 따내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느라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어요. 서진은 동창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참석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미정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서진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딸의 표정을 알아챈 미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대학 동창회가 있어요. 부부 동반으로 오라고 하는데. 동창회? 언제? 이번 주말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한다고 해요. 미정은 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진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정은 서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서진아, 아직 안 잤구나. 정우는 오늘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작은 프로젝트 하나 따내려고 몇 군데 업체를 찾아갔지만 모두 예산 문제로 보류 상태였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으며 서진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동창의 메시지 말이에요. 정우는 메시지를 훑어보며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동창들의 자랑 섞인 근황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고 싶으면 가지, 뭐.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서진도 정우도 둘 다 지금 상황에서 동창회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부부들과 비교당할 게 뻔했거든요. 미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의 오래된 은색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중고로 산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시계를 보물처럼 아꼈어요. 미정은 그 시계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동창 모임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올 때 자신은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미정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값은 돈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런 모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칠 후 동창회 당일 아침이 되었어요.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어봤다가 다시 벗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형편에 맞게 최근에 새로 산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깔끔해 보이는 셔츠였어요. 최대한 단정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미정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진이 화장대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만지고 정우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서진이 인사를 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미정은 일부러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사람이 나간 후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좀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강남 호텔 쪽에서 미팅을 잡아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서는 별다른 질문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동창회와 미정의 일정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근처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게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삼성역 사거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라온스퀘어 앞에는 이미 검은 세단과 수입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차키를 받아가며 고급 차들을 주차시키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서진의 대학 동창들이 명품 핸드백과 시계, 반짝이는 구두를 자랑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든 여자,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 로버토 카발리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서로를 품평하며 웃고 있었죠. 정우는 지하 주차장 한켠 일반 주차구역에 오래된 중형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최신형 외제차들이 즐비했는데 자신의 차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리며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은 구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구두 옆면에는 수선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관리한 티가 났어요. 서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너무 부담 갖지 마.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함께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테이블마다 고급 꽃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동창들의 근황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남편을 둔 김수정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 남편과 함께 온 이미영 씨입니다. 또다시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과 결혼하신 박영애 씨도 계시네요. 환호까지 섞인 박수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우와 서진은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동창들이 서로의 남편 직업과 연봉을 물어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데? 작년보다 3천만 원은 더 받을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동창 대표인 박민경이 서진 부부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정우의 오래된 스마트폰과 몇 번 수선한 듯한 구두가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정우의 시계는 일반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다른 남자들이 차고 있는 명품 시계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민경이 옆에 앉은 친구에게 손짓하며 짧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뭔가 수상쩍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부 자기소개 시간이 되자 사회자는 일부러 서진과 정우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다른 부부들을 먼저 소개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운 뒤였거든요. 해외 지사장 남편을 둔 최은주 부부입니다. 남편분이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큰 박수가 터졌어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오신 정미라 부부입니다. 또 다른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신 남편분과 함께 오신 김지연 부부도 계시네요. 연회장이 떠들썩해졌어요. 마침내 서진과 정우 차례가 되었을 때 사회자는 건성으로 이름만 불러줬습니다. 한서진 씨와 남편분도 나와 계시네요. 박수도 앞에 부부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어요. 소개가 끝난 후 몇몇 동창이 정우에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세요? 민경이 물었어요.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민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한데 일정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럼 매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또 다른 동창이 추궁했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일정하지 않다는 거네요?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한쪽 테이블에서는 더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재벌이라 편하겠다. 장모님 재산만 아니었으면 이런 사위랑 어떻게 사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였어요. 정우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도 무의식 중에 꽉 쥐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동창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당했을 텐데 지금은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몇몇 동창이 일부러 정우와 서진을 화면 가장자리로 밀어냈어요. 중앙에는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 임원 남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진기사가 각도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뒤쪽 분들 조금 더 뒤로 가주시겠어요? 정우와 서진이 더욱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진기사가 셔터를 누르는 동안 정우는 어색한 미소를 유지해야 했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화장실로 향하는 서진의 뒤를 민경이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서진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을 때 민경이 다가왔어요. 서진아, 솔직히 좀 힘들지? 무슨 말이야? 남편 말이야. 다른 애들 남편 보니까 어떻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경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때는 다 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편차가 좀 크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는 화장실 밖에서 우연히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와서도 모욕은 계속됐어요. 누군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차는 뭐 타세요? 현대 그랜저요. 몇 년식이에요? 정우가 머뭇거렸어요. 10년 정도 됐나요? 아, 그렇구나. 상대방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벤츠로 바꿨거든요. E클래스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은 우연히 같은 호텔 2층 카페에서 외부 미팅을 마친 미정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연회장 일부가 보였거든요. 미정은 딸과 사위가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몇몇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정우를 가리키며 비웃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즉시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이 호텔 연회장 출입 상황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비서가 곧바로 움직였어요. 미정은 카페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를 서성이며 연회장 쪽을 주시했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자 미정은 유리벽 뒤에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서진과 정우가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정우를 가리키며 비웃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진을 힐끗힐끗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호텔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회장에 잠시 들어갈 수 있나요?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미정은 연회장 입구 근처에서 상황을 더 자세히 지켜봤어요. 정우는 동창 중 한 명이 서진에게 남편 직업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하자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우도 뒤따라 나왔지만 화장실 문 앞에서 서성일 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서진이 거울 앞에서 눈가를 훔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서진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왜?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히 너희가 있는 걸 봤어. 괜찮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정우가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정우를 무시하는 게 보여요. 미정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런 일로 울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미정은 복도에서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이는 화장실에 있어. 조금 있다가 나올 거야.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미정이 정우의 말을 끊었어요. 부족한 건 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부족한 거지. 정우는 그동안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장모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직장을 옮겨가며 고생해왔지만 오늘 동창회에서 자신이 서진의 약점처럼 취급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정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 자신의 남편도 이런 기분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진도 화장실에서 나와 두 사람 곁으로 왔어요.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지만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정은 호텔 복도를 걸으며 벽면에 걸린 옛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모임에 참석했다가 쫓기듯 나왔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재벌가 며느리들과 그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옷차림부터 다르잖아. 남편도 그런 일 하시고 정말 우리랑 수준이 달라.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은 남편의 장례식 날도 떠올렸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속삭이던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난한 집안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때 미정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을 내려다보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이제 미정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똑같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연회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창들이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악의가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에서 남편의 오래된 은색 시계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시계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차던 것으로 중고로 샀지만 남편은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거든요. 시계를 쓰다듬으며 미정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세대에는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이 되면 사위와 딸이 이 모욕을 잊은 척하고 집으로 돌아올 텐데 이 상처가 부부 사이와 자존감에 깊은 흉터를 남길 거라는 점을 미정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기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미정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성건설 인사 담당자들 비상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 재무팀도 준비시켜두고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라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준비부터 해두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뭔가 큰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동창회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모욕에 대한 정당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미정은 연회장 출입구 쪽으로 내려와 호텔 홍보팀 직원과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에서 오늘 연회장을 예약한 단체 정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강대 경영학과 86학번 동문회라고 적혀 있었고 대표 예약자 이름은 박민경이었어요. 미정의 눈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박민경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미정이 30대 초반이던 시절 가난을 이유로 공개적인 모임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그 여자와 이름이 똑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 동창회 메인 후원사가 민영홀딩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강북의 고급 상가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미정은 이 회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성그룹 자회사인 한성건설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업체였거든요. 미정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영홀딩스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한강대 경영학과 86학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몇 분 후 비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박민경 대표입니다. 한강대 경영학과 86학번이 맞고요. 나이는 올해 61살입니다. 미정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역시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과거 자신을 향해 비웃음을 보냈던 바로 그 박민경이었어요. 그때 박민경은 재벌가 딸로 유명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했고 자신은 그런 배경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죠. 특히 미정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을 노골적으로 차별했어요. 미정은 동창회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여성들의 실루엣과 지금 사위를 향해 비슷한 시선을 보내는 동창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넘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을 그을 때가 온 거죠. 그 순간 서진과 정우가 연회장 한편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보였어요. 일부 동창이 정우를 쿡쿡 찌르며 거지 같다는 의미가 담긴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정우의 구두를 가리키며 동료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분명 좋지 않은 내용일 거였죠. 미정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정은 곧장 전용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한성건설 인사건과 임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들 비상 소집하세요. 그리고 그룹 법무팀, 재무팀에도 관련 자료 준비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네, 회장님. 어떤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정우에 관한 모든 자료요. 경력, 프로젝트 성과, 평가보고서 전부 다요. 그리고 최근 진행했던 신용조사 결과도 포함해서요. 비서실장이 약간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우 사위님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성개발 부사장 인사안 진행 상황 확인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발령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사실 미정에게는 몇 달 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계획이 있었어요. 정우가 중소건설사에서 수행한 현장 프로젝트 보고서를 우연히 검토하다가 그의 설계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했거든요. 특히 지난해 수행한 복합상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 설계와 예산 관리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사비를 20% 절약하면서도 안전성을 크게 높인 설계였거든요. 정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성그룹 내부에서 신성개발이라는 신규 도시재생 자회사의 부사장 후보로 비밀리에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정우의 실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단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오늘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이미 정우 이름으로 작성된 비공개 인사안과 경력 검토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성개발 부사장 자리는 연봉이 억대를 넘는 고위직이었고 앞으로 그룹의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게 될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문서를 오늘 안에 공식 발령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어요. 단순한 감정적인 응징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인사 발표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 신성개발 부사장 발령을 오늘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서류 검토는 이미 끝났으니까 발령 공문만 작성하면 되죠?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미정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사회 승인은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긴급 안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사위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호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성호텔리조트 계열사 맞죠? 네, 맞습니다. 라온스퀘어 호텔은 한성호텔리조트 직영 호텔입니다. 연회장 임대 계약도 모두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미정은 호텔 소유권과 연회장 임대 관리가 모두 한성그룹 계열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창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카드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무팀에서는 민영홀딩스와 한성건설 간의 계약 조건들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지시에 따라 계약 구조의 문제점이나 재협상 가능 여부를 긴급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계약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한편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동창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진에 대한 모욕도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정은 창문 너머로 연회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더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때 박민경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옷이 왜 그래?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일 하면서 어떻게 여기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모욕적인 말들이 지금 정우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결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비서실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성개발 부사장 발령 공문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제 발표하시겠습니까? 곧 모든 준비가 끝날 예정이었어요. 오늘 밤 동창회가 끝나기 전에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비서실장에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회장으로 인사팀 보내세요. 공식 발표 준비하고요. 잠시 후 연회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호텔 연회 담당 매니저와 함께 정장을 입은 한성그룹 인사팀 과장, 그리고 비서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을 전했어요. 잠시 마이크 사용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호텔 측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호텔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이 연회장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한성그룹이며 그룹 고위 관계자가 중요한 발표를 위해 잠시 시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마이크를 내어줬어요. 연회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이 뭐하러 여기 와? 무슨 발표라는 거야? 인사팀 과장이 준비해온 공문을 꺼내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도시재생 전문 자회사 신성개발의 초대 부사장 인사 발령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인사팀 과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임 부사장은 정우 씨로 그동안 중소건설사 현장에서 수행한 여러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저희 그룹이 전략 인재로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정우 본인이 가장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호명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던 그 정우가 갑자기 한성그룹 부사장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 직원이 정우 앞으로 다가왔어요. 새로 제작된 명함 상자와 발령 공문, 그리고
부사장 직함이 새겨진 사내 출입 카드를 공손하게 전달했습니다. 정우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신성개발 사무실로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한성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연봉과 각종 혜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정우를 비웃거나 무시하던 동창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성그룹 로고가 새겨진 명함과 공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자신의 회사가 한성건설과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우가 이제 한성그룹 임원이 되었다는 건 자신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정우 부사장님은 앞으로 한성그룹의 모든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됩니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담당하시죠. 동창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프리랜서라며 무시했던 정우가 갑자기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이 되었으니까요. 정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누군가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흐름 뒤에 장모 미정의 손길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진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조금 전까지 남편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는 민경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최근 자신이 진행 중인 상가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성건설과의 공급 계약을 꼭 따내야 한다며 주변에 자랑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임원이 된 정우를 방금 전까지 모욕했으니 계약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한성그룹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가능성을 생각하니 두려워졌어요. 한성그룹이 워낙 큰 회사라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사팀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부사장님께는 전용 차량과 전담 비서, 그리고 임원 전용 사무실이 배정됩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도 제공되고요. 이 말을 들은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조금 전까지 10년 된 중고차를 몬다며 비웃었는데 이제 정우에게는 전용 차량이 배정된다니까요. 정우는 여전히 꿈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장모가 자신을 위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고마웠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자리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어요. 연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웅성거리던 소리도 점차 사라지고 모두가 정우와 서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정우의 부사장 인사 발표가 끝난 직후 연회장 입구가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 위에 연한 코트를 걸친 미정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호텔 매니저와 인사팀 직원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동창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단순한 상류층 고객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호텔 매니저가 간단한 인사를 건넬 때 한성그룹 한미정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 전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나타난 거였거든요. 박민경은 그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미정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그때 미정은 가난해서
늘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거든요. 민경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미정이었습니다. 설마 그 미정이 한성그룹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정은 연회장 중앙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 사위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동창들이 더욱 놀랐어요. 정우가 한성그룹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거든요. 그제서야 정우가 왜 갑자기 부사장에 임명되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제 사위와 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연회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정우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미정은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연회장에서 무례한 일이 있었는지 CCTV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정우를 조롱했던 모습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이 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경 씨, 오랜만이네요.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미정아. 정말 너구나. 그때 기억나시죠? 대학 시절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미정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미정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남편 직업이 변변하지 않다고 무시하셨죠. 그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나요?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딸과 사위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민경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어요. 미정아, 그건... 미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하고요. 호텔 매니저가 미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영홀딩스와의 계약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민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회사와 한성그룹의 계약이 검토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민영홀딩스가 최근 저희 한성건설과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 상대방의 인성과 가치관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민경은 무릎이 떨렸어요. 계약이 취소되면 자신의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다니는 회사나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한성그룹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미정이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과 인격으로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군요. 연회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미정이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민경 씨가 예전에 제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우리랑 수준이 다르다.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오늘 제 사위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셨나요? 민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왔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성그룹은 앞으로 모든 거래에서 상대방의 인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사업상 영향을 예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단상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장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고마움과 동시에 이제 정말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어요. 연회장 조명이 조금 낮춰지고 호텔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잠시 제한했습니다. 동창회 참석자들에게는 오늘 이 공간이 한성그룹의 신임 임원 승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안내가 전해졌어요. 미정은 준비된 단상 앞에 서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과거 제가 겪었던 일과 오늘 제 딸과 사위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말이죠. 미정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모임에서의 모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동창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가난했고 남편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 제게 몇몇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미정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 남편 직업이 변변하지 않다.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제 사위에게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동안 미정은 호텔 직원을 통해 오늘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정우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에게 현재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더군요.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불안정한 수입이라며 비웃으셨고요. 10년 된 중고차를 탄다고 하니까 손가락질 하셨죠. 심지어 단체 사진 촬영할 때는 일부러 구석으로 밀어내셨다면서요? 민경을 비롯한 몇몇 동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제 딸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따라가서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할 일인가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의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미정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사위가 착용한 시계가 명품이 아니라고 비웃으셨죠? 구두가 수선한 흔적이 있다고 수군거리셨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미정은 그룹 법무팀에서 준비해온 상속 설계 문서를 꺼내 보였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딸과 사위를 중심으로 한 가족 신탁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한성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정우와 서진 부부에게 귀속될 예정이에요. 이 말을 들은 동창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조금 전까지 장모 재산에 기대 사는 가난한 사위로 취급했던 정우가 실제로는 앞으로 한성그룹의 핵심 지분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성건설과 한성호텔리조트, 신성개발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 지분 60% 이상이 정우 부부 명의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규모죠.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3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비웃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튼튼한 기반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 사위는 실력으로도 이미 검증받은 인재입니다. 동창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정우의 경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프리랜서 경력 동안
제 사위는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공사비를 20% 절약하면서도 안전성을 크게 높인 혁신적 설계로 업계에서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신성개발 부사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정말 몰랐어. 사과할게. 미정이 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경 씨,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일과 오늘 제 사위를 모욕한 일,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상대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네요.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과거의 잘못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성그룹과의 모든 사업에서 상대 회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실제 계약에 영향을 미칠 방침입니다.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회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경과 몇몇 동창이 당장 사과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감정적인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실제 행동과 태도 변화로 보여주세요. 진심 어린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미정은 호텔 매니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모두 기록될 것이고 향후 비즈니스 관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거라고 말이에요. 한성그룹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품격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인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정우는 단상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장모의 단호한 태도를 느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과 그럼에도 완전한 파괴가 아닌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는 절제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불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가치는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무시했던 제 사위는 그런 면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인물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동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직면하게 되었어요. 연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누구도 감히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밤늦게 강남 호텔 옥상 정원에서는 서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정우와 서진, 미정 세 사람이 조용히 서서 오늘 있었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강이 멀리 보이고 반포대교와 한남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제가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사장이 되었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 정우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정우야, 오늘 발표는 단지 시점을 앞당긴 것뿐이야.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내 실력을 지켜봤거든. 내가 해낸 프로젝트들, 보고서들, 모든 게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 특히 작년의 한 복합상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서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당신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계셨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오늘 창피했을 텐데.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거야. 동창들 앞에서 부끄러웠을 텐데.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어머니와 너의 기대에 부응할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민경이 조심스럽게 옥상 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놀라며 민경을 바라봤어요. 민경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정우 씨, 서진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죠. 하지만 오늘 일 때문에 변명하려는 거라면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니야, 변명이 아니야. 민경이 깊게 한숨을 쉬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야. 자금 운용을 잘못해서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어.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했고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한성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 정말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한 행동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과거에 미정이한테 했던 것도 오늘 정우 씨한테 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어. 미정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왔어.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낙고로만 사람을 나눴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늘 깨달았어. 내 직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해왔고 거래처 사람들도 무시했어. 정우가 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상처받긴 했지만 지금 후회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민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럼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직원들을 대할 때도 거래처를 만날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과 성실함을 먼저 보겠어.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세웠어. 미정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정했습니다. 법무팀과 재무팀의 정밀 실사를 전제로 조건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어요. 다만 이번에는 정우가 신성개발 부사장으로서 민경 씨 회사의 사업 구조와 태도를 직접 평가해 줄 거예요. 민경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 씨가 저를 평가한다고요? 정우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과거 일은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삶과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감정적인 복수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도 도와드릴게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우 씨.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를 주다니. 몇 달 후 강북 상가는 신성개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부로 편입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대료로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된 거였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경은 대표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실무 책임자로 일하며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배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사람을 무시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직원들과 상인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우는 신성개발 부사장으로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날 뻔한 주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기존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거든요. 한편 정우와 서진은 회사와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부부가 되었어요. 서진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마케팅 부문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남편의 오래된 은색 시계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내가 차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이 시계에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시간과 책임이 담겨 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정우가 시계를 차며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 시계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몇 년 후 그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우가 이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미정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모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대신 여러 사람의 삶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